이것과 관련된 분쟁이 아주 많습니다. 포괄임금제 자체가 무효가 되어버리니까 시급이 몇십 % 정도가 뛰어버린 거죠. 현재 가지고 계시는 근로계약서가 만약에 포괄임금제라면, 안녕하세요. 떠먹여주는 이노무사 이지만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 용어를 보시면 포괄임금이잖아요. 많은 회사의 대표님들이나 인사 담당자분들은 그걸 체결했다는 이유로 연장 근로 시간 관리를 전혀 안 하고 무제한적으로 시킬 수 있다고 착각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지급하고 있는 임금 항목들이 되게 다양해요. 기본급도 있을 것이고 식대도 있는 것인데, 그 중에서 일을 하든 안 하든 이제 할 것으로 예상돼서 미리 지급하는 연장 근로수당, 휴일 근로수당이 월급에 같이 들어있는 그런 임금 체계를 포괄임금제라고 합니다. 주 52시간이면 우리 일주일 단위로 보면 12시간의 연장 근로거든요. 12시간의 연장 근로 내에서 약속을 해야 되는 거고, 당연히 근로 입장에서는 넘어가는 부분은 내가 더 받아야 되는데, 회사에서는 지급할 이유가 없다라고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재직 중 또는 퇴직 후에 그 차익만큼을 청구하는 경우가 생기고요. 두 번째는 회사에서는 제대로 작성했다고 생각을 했지만 즉 유효하지 않은 포괄임금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말 그대로 월급 한 400만 원 안에는 연장 야간 휴일이 다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그냥 한 문장으로 뭉뚱그리는 경우에는 완전히 이거는 무효인 포괄임금제가 되는 거고요. 금액을 나눠놨다라고 해도 금액의 산정 시간과 정확한 근거라든지 계산식이 일치하지 않거나 잘못 기재된 경우에는 인정이 안 되는 그런 포괄임금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된 분쟁이 아주 많습니다. 제가 2달 전에 서울에 있는 모 노동청에서 진정이 접수됐던 사건을 제가 회사 쪽을 대리하면서 사건을 좀 맡게 됐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냐? 3년 동안 약 한 2천만 원 정도를 근로자가 청구를 했어요. 진정금액으로. 근로계약서 상에 포괄 시간에 대한 금액을 제대로 기재를 안 해놓고, 명칭도 연장 근로수당, 휴일 근로수당이 있는 법적인 명칭이 아니라 그냥 시간의 근로수당, 이렇게 뭉뚱그려져 있는 명칭으로 작성을 했던 케이스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300만 원인 기본급이 400만 원인 것과 마찬가지로 인정이 돼버렸기 때문에 거의 시급이 몇십 % 정도가 뛰어버린 거죠. 시급이 뛰게 되면 그 사람에게 지급했던 금액이 그 실제보다 적게 지급했다라고 근로자는 주장을 할 수 있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연차수당이었거든요. 400만 원 중에 300만 원이 기본급이었으면 나오게 되는 시급이 한 14,500원이었어요. 그 14,500원을 가지고 연차 미사용수당을 계산을 했었는데, 실제 근로자 주장대로 이제 400만 원 전체가 기본급과 마찬가지라고 인정이 돼버리면 한 19,000원을 가지고 계산을 해야 되는 거죠. 당연히 차익이 발생되겠죠. 그 차익만큼을 3년치를 청구를 했고요. 전액이 다 체불임금으로 인정이 됐었습니다. 두 번째가 시간의 수당이었던 건데, 이제 회사에서는 당연히 일주일에 10시간이니까 적지 않은 시간이 잡혀 있었기 때문에 시간의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건 없다고 생각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포괄임금제 자체가 무효가 되어버리니까 시간의 수당을 실제 전체를 다 계산해서 줘야 되는 상황이 됐던 거죠. 그게 쭉 계산해 보니까 거의 한 1,8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 사이에 해당되는 금액이 나왔던 것이고요. 여기서는 좀 법적인 분쟁이 생겼습니다. 제가 사건을 수임해서 대응했던 것도 주된 포인트가 여기였는데, 회사에서는 이 시간을 미리 신청받아가지고 승인한 적이 없는 경우도 꽤 많았다는 거예요. 따지고 반박을 하면서 이 시간들이 인정이 되는 시간과 그렇지 않은 시간들을 발라내는 작업들을 저희 농업인과 함께 진행했었고요. 체불 금액을 한 800에서 900만 원 사이의 금액으로 합의를 하고 사건을 종결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됐었습니다. 합의를 안 하고 끝내면 근로자는 미지급 임금을 받더라도 사건을 취하 안 하고 검찰로 넘어가게 되면 또 체불임금으로 회사에는 벌금이 부과될 수도 있는 사안이라서 합의를 하면서 적정한 금액으로 끝내는 게 제일 바람직한 사건 종료 방법이에요. 회사와 정기적인 자문 계약을 하면서 근태관리 시스템이라든지 시간의 근로에 대한 계산 방법, 제일 근본적인 포괄임금제에 대한 계약서를 세팅을 좀 정확히 해드리게 됐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근로계약서죠. 포괄임금제를 한다고 하면 당연히 이런 제도에 대한 설명도 미리 직원들한테 해야 되겠지만, 계약서 안에 정확히 몇 시간에 대한 부분을 넣을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연장 근로가 있고 휴일 근로가 있고 야간 근로가 있을 거거든요. 매일 1시간씩 연장 근로를 우리 회사에서는 하고요. 그리고 한 달에 하루 휴일 근로 합니다 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하루 1시간 연장 근로니까 한 달로 치면 22시간이잖아요. 그리고 한 달에 하루에 휴일 근로면 8시간이 되겠죠. 합쳐서 30시간이지만 그렇게 30시간으로 잡으면 안 된다는 거고, 연장 22시간, 휴일 8시간을 잘 나누어서
그 산정에 대한 계산 근거를 정확히 계약서에 담아가지고 체결하시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렇게 약속된 시간 내에서만 할 수 있다는 걸 회사가 인지를 하셔야 되고, 그 시간을 넘어가면 추가 수당을 줄 수 있다는 것도 알고 계셔야겠죠. 그 시간 내에서 넘어가지 않게끔 관리도 하시고, 넘어가시면 추가 수당을 정확히 산정해서 지급하시는 게 분쟁을 막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역시 시간의 근로에 대한 관리를 잘 하셔야 되는데, 결국에 그 관리라고 하는 것은 미리 연장 근로를 해야 되거나 휴일 근로를 해야 될 때 회사에 사전 신청을 하고 회사가 승인해 준 다음에 하는 절차가 제일 중요해요. 임의적으로 직원들이 행하는 연장 근로나 휴일 근로는 서로 약속되어 있지 않다고 해도 그 노동청의 근로감독관들은 또 근로시간으로 인정을 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절차를 잘 갖춰놓는 체계를 만드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을 좀 요약을 해보면요, 근로자에게 어떤 수당을 줬느냐보다 그 수당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계약서라든지 규정에서 설명을 할 수 있는 게 더 중요합니다. 계약서 문구 하나, 임금 명세서의 설명 하나가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 가지고 계시는 근로계약서가 만약에 포괄임금제라면 꼼꼼하게 한번 검토를 하고 점검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고정 댓글에 신청 방법 남겨놓았습니다.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좀 빠르게 연락드리고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